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5곳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하고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마저 폭발하는 등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광역의회에 각각 비례대표 1명씩을 당선시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독점 구도였던 호남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불공정 경선으로 반민주당 바람이 분 것이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5곳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참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는데 선거를 총괄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마저 폭발하면서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평가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 지도부 선출 등 갈 길이 바쁘지만 민주당의 내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참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마한 보궐선거에선 당선된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고문이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쇄신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응천 의원은 이 고문을 대참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살리자고 민주당 죽었다는 SNS 해시태그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성역 없는 평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정말로 성역 없이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제, 우리의 정책, 이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자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한 민주당이 이번에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이 보여준 역대급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패배 이후 행보가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84%에 달하는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광주. 3개월 만에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은 37.7%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고,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인 전남조차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반성 없는 행보가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을 찍기는 싫지만 대안도 찾지 못한 지역 유권자들이 투표를 아예 포기했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아니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지금 선거 이렇게 열심히 후보들은 하고 있는데 위에서 맨날 싸우고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진 데 한 일조를 했을 것 같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광주 투표율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패배를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바람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를 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또 보내주신 투표율의 의미 또한 저희들이 아프게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민주당이 싸늘한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선인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당 당선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선거 당선인 총 85명은
오늘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당이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하고 또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투표율의 의미를 아프게, 매섭게 가슴에 새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후보들에게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 전라남도 의회 비례대표 의원 6명 등 모두 8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당선증을 받아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며 4년간 도정에 최선을 다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전한 민주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도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호남 제1야당 지위를 확보하려던 정당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시도 광역의회 진출에 성공했고 정의당은 몰락한 반면 진보당은 약진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공략에 집중한 국민의힘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 초중반대의 정당 지지율을 얻은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시도 광역의회에서 2석, 순천 기초의회 1석을 가져갔습니다. 목표대로 호남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아 지지를 보내준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대비 득표율의 향상이 눈에 띄게 있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 제1야당 지위를 누려왔던 정의당은 예상 그 이상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남 도의회 비례 1석, 기초의회 4석을 얻는 데 그쳤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구의회 1석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약진했습니다. 전남 도의회 지역구 2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광주 전남 기초의회에서 11석을 확보했습니다. 호남에서 대한진보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정의당에서 진보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외면, 무관심의 대상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의 대상마저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당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시도 광역의회 2석씩을 거머쥔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민주당에 맞선 제1야당의 지위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의 지역 정치 지형도 바뀌면서 호남의 민주당 독점 체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바람이 거셌는데요. 민주당 불공정 경선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불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한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며 10년 만에 다시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전현직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목포시장 선거는 무소속 박홍률 당선인이 현 시장인 김종식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현직 시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는 인물론을 내세운 무소속 정인아 당선인이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현직인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에 재선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은 무소속으로만 내리 4번의 도전 끝에 승리를 안았습니다.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은 16년 만에 군수직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 선거구로 지정한 강진 군수 선거는 무소속 강진원 당선인이 현 군수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경합 지역은 10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와 공천 잡음이 무소속 돌풍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냉담한 민심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은 7명의 무소속 단체장을 배출하는 돌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진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 군수가 당선되는 바람이 불었는데요. 네 번째 도전 끝에 당선의 영예를 아는 김희수 당선인을 이동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민선 8기 진도군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초 이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큰 표차로 당선되셨는데요. 먼저 당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도군의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 30년 만에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후보가 처음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심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다수 서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기간 산업을 살리고 지금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진도군을 살려내라는 엄중한 그런 소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로 또 선거를 또 치르셨고 또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선거 기간 힘들었던 점이나 또 기억나시는 점 좀 있다면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왔고 뭐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 12년 동안 선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심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이 컸는데 그것을 이제 좀 그분들의 그 못다한 한을 충족시켜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번째 도전 끝에 큰 결실을 맺었는데 지금까지 한 12년 동안, 이제 16년이 되겠죠. 그동안 이 군수 도전을 이어왔던 특별한 계기나 또 소회가 있다면요. 옆에서 많은 분들이 당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마침 안철수 씨가 새정치당을 창당한다 해서 안철수 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씨가 느닷없이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었어.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우리 이군수님하고 또 경선을 하게 되었었는데 2%를 똑같이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졌는데 그래서 경선에 실패를 했는데 그 2% 진 표수가 2개 여론조사 기관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거 장난이죠. 저는 그때 선거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 이군수님도 그만두고 하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네 번째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민선 8기 진도 군정을 이끄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의 포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요. 기간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을 혁신할 것이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하고 국민들하고 틈이 생긴 그것을 공직 자세를 좀 고쳐서 정말로 국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3만원 지켜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려면 교육, 의료, 산업, 또 환경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과 뜻을 모아서 진도를 지키는 그런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이번 광주와 전남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를 지배했던 진보와 보수 논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현지 교육감이 승리한다는 프리미엄도 깨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역 교육계,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 논란 대신에 학력 저하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전남도 교육감 선거 기간 학생들의 학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현 교육감인 장서궁 후보를 누르고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이정선 후보가 내건 최대의 무기는 학력 신장이었습니다.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은 현 교육체제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아온 학력 부분을 문제 삼으며 학부모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단일 후보 명칭을 내건 광주시 교육감 정성홍, 전남도 교육감 장서궁, 전북도 교육감 천호성 후보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입니다. 본인 자녀들의 학력 증진과 대학 진학에 어떤 보다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 전교조의 정책들에 대한 반대 정서들이 확산됨으로써 결국 최종적으로 전라북도, 광주, 전라남도에서 모두 전교조 교육감 체제가 종식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력 광주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광주시 교육감 등은 마땅히 설득력이 있는 해법이나 성과를 제시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가치 논쟁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실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가진 후보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두 교육감 당선자들이 지역 교육계의 화두인 학력 증진 문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김준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인수위 구성안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은 오늘 당선증을 교부받고 곧바로 기자회견에 나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정에 녹여내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자 한다며 인수위원장에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당선인 직속 현안대책 TF위원장에는 임선숙 변호사를, 내년 예산과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특임 업무를 논의할 국비대응 TF위원장에는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희망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후보는 낙선 인사를 통해 출마 선언을 하고 2달 동안 전남 22개 시군을 5바퀴 돌면서 도민들이 주신 따뜻한 정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영록 당선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기꺼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의 변화를 분명히 읽었다며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 한 자리 숫자가 11%가 되고 다시 18%가 돼 마침내 50%를 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